안녕하세요. 2022년도 경기도 식품위생직 합격생입니다. 저는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점에서 식품위생직 공무원이 꼭 하고 싶었고, 또 과목 수가 적기 때문에 해볼만 하겠다 생각해서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간에 쉬었던 기간들은 빼고 1년 5개월 정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시험은 총 2번 응시했습니다. 필기에서 작년에 불합격한 이후에 조금 쉬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 2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부터 2번은 보자는 생각으로 시험을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필기를 불합격했더라도 마지막 한 번은 더 도전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공부했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퇴사를 하고 바로 시험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점수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화학이 제일 어려웠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식품위생이 더 어렵더라고요. 외울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실제로 점수도 화학이 더 잘 나왔고 식품위생은 제가 좀 못 봤었어요. 제 친구 중에 이미 대박열림에서 수업을 듣고 합격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추천을 받고 대박열림의 샘플 강의를 듣게 되었고, 그 샘플 강의도 저와 맞다고 생각해서 바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샘플 강의를 들었을 때 교수님들의 강의 스타일이 저와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 부분이 좋았고, 그 다음에 커리큘럼을 봤을 때 좀 더 다른 학원들보다 깔끔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학원은 기본 이론 강의, 심화 강의 이외에도 너무 강의들이 많아서 제가 짧은 기간 안에 그 강의들을 다 듣기에는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서 대박열림은 그런 커리큘럼이 조금 다른 데보다는 간략하게 돼 있었고 제가 딱 필요한 부분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대박열림 고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략하다고는 말씀드렸지만 그 강의들 안에 진짜 필요한 부분들만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서 저는 부족한 부분은 못 느꼈습니다. 네. 저도 진짜 일을 한 5년 동안 했었고 공부를 손에 놓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진짜 화학의 주기율표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화학에 대해서는 하나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기초 강의부터 차근차근 들으면서 복습도 계속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학이 너무 어려워서 시험을 준비할지 말지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초 강의도 2-3번씩 돌려서 듣고 이론 강의도 진짜 학원에서 현장 강의로 듣고 집에 가서 또 인강으로도 또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를 만들면서 또 복습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3개월 정도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차츰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기초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문제가 정말 풀리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 계속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지? 그래서 저는 이론을 다시 한번 회독을 했어요.
이론을 다시 회독하다 보니까 제가 까먹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은 정말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고 문제로 넘어가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정말 탄탄하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기본 이론도 듣고 심화 이론도 신청해서 들었었거든요. 근데 심화 이론에서 어려운 문제나 중요한 내용을 더 다뤄주시기 때문에 심화 이론까지 들으시면 정말 시험 준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강두수 강사님 강의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제 배수진 강사님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강두수 선생님도 물론 재밌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기초 쌓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좋았는데 저는 배수진 강사님이 오히려 저랑 수업 스타일이 더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더 공부하기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배수진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도 반복해서 이해가 쉽게끔 잘 설명해 주셨고 경기도 경력경쟁 화학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출제되는데 이제 배수진 강사님은 난이도가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볼 수 있게끔 문제집도 만들어주시고 이제 그런 문제도 수업 때 따로 풀이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 강의를 들었을 때 배수진 선생님께서 쉬는 시간에도 나가지 않으시고 학생들이 질문이 있으면 옆에서 같이 풀어주시고 하셔가지고 되게 믿음직스러웠고 열심히 더 수업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학을 공부하는데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만의 개념 노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이제 강의를 듣고 집에서 또 따로 복습을 하면서 이제 저만의 노트를 따로 만들고 그 노트를 만들면서 이제 복습을 하다 보니까 그게 머릿속에 되게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심화 이론까지 들었는데 심화 이론이랑 문제풀이를 하면서도 이제 새로운 개념이나 좀 더 심화된 내용을 그 노트에 추가적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노트를 정말 좀 빼곡하게 채워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는 개념이 있거나 하면 저는 계속해서 그 노트를 펴보면서 그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노트는 제 수험 기간 동안 매일매일 봤던 노트였던 것 같아요. 기본 수업보다도 저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더 기억에도 잘 남고 공부가 잘 되더라고요. 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서도 그렇고 기출문제도 그렇고 학원에서 나눠주시는 모의고사 그런 것도 다 거기다 풀지 않고 연습장에 따로 5번씩은 풀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때 마지막 최종으로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풀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도 2-3번씩 계속 틀리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저는 따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문제 풀이 과정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개념 그런 것까지 같이 적어서 내가 어느 부분을 빠뜨리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오답 노트도 물론 시험이 다가왔을 때 다시 한번 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화학은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화학은 진짜 다른 과목보다도 반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개념도 반복해서 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화학은 진짜 매일매일 저는 공부했어요.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는 저는 화학을 계속해서 공부했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뭐 식품위생이나 미생물을 암기하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냥 책에 있는 순서부터 해서 단원별로 이론을 계속 쭉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론이 공부가 되었을 때는 문제풀이도 그 단원별 순서대로 계속해서 그 순서대로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면서도 중간중간에 이론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헷갈려 하는 내용은 계속해서 이론도 같이 봤어요. 저는 산년기 평형이랑 다른 부분은 산년기 평형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식품위생은 굉장히 범위가 많기 때문에 진짜 공부하기 너무 힘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식품위생은 김지연 강사님께서 단연간 이제 시험에 응시하시면서 기출됐던 개념이나 문제들을 수업 시간에도 중간중간 알려주셔서 제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할 부분을 좁혀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부담 같은 거를 조금 줄여주셔가지고 굉장히 그 부분이 좋았고, 그리고 개정된 법령이나 이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프린트로 나눠주셨는데 저는 이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개정된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런 것들을 나눠주셔가지고 제가 찾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되게 안정되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OX 문제를 푸는데 저는 이게 복습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OX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 진짜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만들어주셔서 진짜 그 OX 문제 덕분에 되게 구석구석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식품위생이 범위도 넓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문제들을 만들어주셔서 공부하는데, 이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식품위생은 다른 분들은 이제 노트를 따로 만드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노트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노트를 만드니까 제가 노트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빠뜨리는 부분이 또 많게 되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제가 만든 노트를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고 그냥 기본서랑 강사님께서 나눠주신 프린트물 그거 위주로 계속해서 회독을 했어요. 정말 10회독 이상? 정말 몇 회독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저는 기본서랑 프린트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 싶으면은 다시 복습을 하면서 OX 문제를 또 풀고 그렇게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공부를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미생물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과목이기 때문에 정말 부담감이 많았어요. 근데 이수근 강사님께서 이제 미생물을 쉽고 좀 재밌게 가르쳐 주셔서 수업을 재밌게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판서를 해 주셔서 처음에는 외우기 어려웠던 것들도 나중에는 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상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식품 미생물도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식품 미생물도 학명이나 미생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하지 않고 기본서랑 그 참고 자료
나눠주신 거를 계속해서 저도 여러 번 회독을 했어요. 여러 번 회독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기억에 많이 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조금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안 외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안 외워지는 부분들을 그때는 이제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해서 계속 암기될 때까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봤어요.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도 계속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안 외워졌던 것도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에 외워지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저는 미생물 외우는 그 파트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너무 세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뭐 계속 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필기 시험 전에도 막 유튜브랑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참고해서 뭐 필기 시험 날 뭐 어떻게 할지, 뭐 가져가야 될 거는 뭔지 좀 미리미리 챙겼거든요. 그래서 시험장 가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어떤 공부할 거를 내가 가져가야 할지 뭐 따로 정리를 포스트잇에 써서 정리를 한다던가 시험 전에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장에 그것들만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고 필기 시험장도 그 당일에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긴장을 풀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서 자리도 괜찮은지 한번 보고 그리고 내가 정리했던 거 가서 한 번씩이라도 그래도 보고 들어가면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조금 긴장도 줄일 수 있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필기 시험을 볼 때 이제 가장 떨리는 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험 때는 정말 긴장도 많이 해서 실수한 부분도 많고 했었는데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내가 못 풀까 그런 거를 걱정하기보다는 어려운 문제는 뭐 다른 분들도 다 어렵기 때문에 내가 아는 문제, 쉬운 문제는 꼭 맞추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시험 때도 마킹 실수한 부분이 없는지, 내가 뭐 실수한 부분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좀 체크하셔서 아깝게 틀리지 않게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문제는 식품위생부터 풀고 미생물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화학을 풀었어요. 네. 마킹은 다 풀고 한꺼번에 했어요. 왜냐면 중간부터 하면은 또 헷갈려서 다른 과목에다가 마킹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 풀고 나서 순서대로 마킹하고 그 다음에 저는 마지막에 확인도 3번 정도 했어요. 저는 필기 시험을 본 후에 가채점을 했는데 점수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학원에 요청해서 면접 자료를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면접 자료를 읽고서 3주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필기 그 발표 날까지 3주 동안 계속해서 면접 준비를 한 건 아니고 저의 관련 경험이나 지원 시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들이 필기 이제 결과 나오고 나서 면접 준비를 하는데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제 봉사 레포트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필기 이제 합격하시고 봉사 레포트를 바로 내셔야 되는데 이 봉사 레포트도 미리 써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네. 학원에서 필기 합격 후에 추가적으로 면접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면접 자료에
자세한 면접 후기랑 그다음에 기출 질문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학원에서 보내주시는 자료만 해도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질문들은 제가 굳이 뭐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찾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뭐 충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토대로 질문들을 준비했고 그리고 학원에서 모의 면접을 해주셨는데 실제 면접이랑 진행 순서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 학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모의 면접 했던 게 실제 면접이랑도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해서 오히려 저는 면접 당일날은 조금 더 편하게 면접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모의 면접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 식품위생직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TO가 굉장히 적어서 1명, 2명 이렇게 뽑는 것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준비를 하면서도 저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가 과연 이 1명 붙고 2명 붙고 이런 시험에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저 자신을 많이 믿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솔직히 다른 분들의 응원을 받고서 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을 가장 믿어주고 자신감을 좀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하다 보면은 힘든 상황은 오게 되어 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을 좀 믿어주시고 더 자신감을 갖고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작년에는 필기 불합격을 하고 이제 독서실에서 다른 분들의 합격 수기를 읽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합격하게 되었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TO가 너무 적더라도 계속해서 자신감 가지시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공부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나 지금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조금만 더 힘내셔가지고 내년에는 꼭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응원할게요.